오늘 저희가 살펴본 금융비리와 사기 문제, 검찰개혁이나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언론개혁 문제 모두 참 어렵고 긴 싸움이자 숙제 같은 건데요. 지난 2월에 부당 해고에 맞서서 투쟁을 하던 고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뒤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CJB 청주방송의 문제를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지난 2004년 6월부터 CJB 청주방송에서 근무했던 고 이재학 PD.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뒤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패소 직후인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산하는 일, 그러니까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까지 제가 다 한 거죠. 심지어 제가 프로그램까지 제가 맡아서. 결국 이 죽음의 책임은 청주방송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송년회 밤 참석 당시 좀 처참하고 굴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의 친족 그리고 대주주 모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저희가 광대짓을 하는, 과연 우리가 그러면 과연 방송 언론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 회장과 회장 가족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재밌냐고. 지역의 공익적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방송 언론인이다. 송년회 밤 행사에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런 거 뻔히 아니까. 그리고 저희는 정규직이 아니어서 오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요. 오랫동안 그런 대우를 받아와서 불만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들은 제외될 것이다. 네. 이재학 PD는 1심에서 패소한 뒤에 항소 닷새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7월에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있다고요? 네, 이제 이재학 PD가 숨지고 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 계속해서 이 이재학 PD의 사망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했어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쭉 해서 진상 결과 보고서까지 이제 쭉 언론에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보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후에 이제 유족과 이 진상조사위원회 측과 그리고 사측과 계속해서 이제 합의와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다가 지난 7월에 4가지를 이제 유족 측에서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사과한다, 책임자 처벌한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한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이 4가지였거든요. 이 4가지가 사실은 유족 측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보상 혹은 또 배상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나의 가족이 이재학 PD가 원했던 것처럼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유족들의 바람이다라고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 사측이 거의 이것은 합의까지 가다가 돌연 이재학 PD의 사망의 책임을 통과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갑자기 합의를 깨버린 거예요. 번복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지난달 9월 말까지 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합의가 돼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이의 신청 기한 전날, 하루 전날 이걸 갑자기 파기를 함으로써 다시 또 지리한 이제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다시 유가족들의 몫으로 남게 됐네요. 강유정 교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좀 사실 짧게 다루는 거 너무 좀 안타깝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지금 녹화하고 방송에도 시간 안 배야 되겠지만 거의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얘기가 9할이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듯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보도가치 부분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이런 문제에 민감해야 될 언론사에서 사실 이 방송국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제주방송 사태에서도 다뤘지만 방송사 내부에 훨씬 더 만연해 있다는 게 더 절망적인 사태라는 거고요. 보도 가치라는 측면에서 같은 죽음이라도 죽음의 값을 자꾸 매기는 언론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죽음은 훨씬 더 보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죽음은 보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들에서만큼은 죽음의 값을 좀 매기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원론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임자원 변호사님 생각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분 사건을 이렇게 짧게 돌아보면은 그 이 한 방송국에서만 14년 이상을 일을 하셨고 사측 지시에 따라서 연출 업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행정 업무, 계약 업무도 담당을 하고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인건비 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제 결국 해고를 당한. 이분이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소송 이름이 뭐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로서의 어떤 대단한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이 회사의 노동자다라는 그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했는데 그게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니까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문제가 노동자성 인정 투쟁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조차 지금 부인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사실 이재학 PD고 이분이 그래서 사측에서 그러니까 소송에서 사측에 했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부정당한 느낌이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14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너 우리 회사 노동자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흔들어버리는 것처럼 들려서 사실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는 물론 청주방송의 횡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좀 밑바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법원의 판단 문제도 나오니까 이제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 그 14년이나 이제 일을 했는데도 그 방송국의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건 결국 이제 우리 법원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실질 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형식적인 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더 사용자 측에서는 이제 형식적인 계약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자꾸 몰입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리하게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개혁돼 나가려고 그러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뭐 직장이든 가게든 뭐 우리 사회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실질적인 관계에 맞게끔 어떤 법원의 판단들도 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법개혁에 있어도 가장 좀 중요한 그런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지은 기자. 네. 진상 보고서를 보면 이 1심 패소하게 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원의 판단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패소를 받아들이기 유족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지점이 이제 이 이재학 PD가 얼마나 노동자성이 있는 사람인지 동료 직원들이 증언을 했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 번복을 했어요. 동료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유족 측과 진상조사위원회 쪽은 회사의 회유 압력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 이게 밝히기가 참 법원에서도 이렇게 밝히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합의가 파기가 됐잖아요. 네. 그 파기의 이면에는 결국에는 당시 이재학 PD가 재직했었던 당시 회장이었던 이두영, 지금 현재는 전 회장입니다. 이두영 전 회장의 영향력이 아직도 이 청주방송 내에 많이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직원들, 전 직원들 포함해서. 그래서 이 이두영 회장 같은 경우는 청주방송의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두진건설의 실소유주이고요. 이 이두영 회장은 지난 3월에 이재학 PD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경영에서 손을 떼고 회장직을 내려놓겠다 한 뒤에 이제 회장직에서 떠나고 이사회의 의장직만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주재하는 일만 나는 이제 앞으로 맡겠다라고 해놓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이 이두영 전 회장이 회장직으로 있을 때와 똑같은 월급을 꼬박꼬박 지난 9월 달까지, 지난달까지 계속 받고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입니다, 월. 네.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들의 인건비 올려달라는 그 요구도 들어주지 못했고 지금 이 이재학 PD도 마찬가지로 14년 동안 일하면서 사실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월급 수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측에서 이미 회장에서 떠나고 경영에서 손대지도 않는 이 전직 회장에게 월 1,300만 원,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유족 측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비정규직 처우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이두영 전 회장이 이렇게 월급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라고 해요. 이사이기 때문에 네. 이사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견이 나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지 간에 이사회 안에서 정식적으로 의결이 돼가지고 이 급여가 책정이 됐다면 그걸 어떻게 문제제기하겠냐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동 전문 변호사들에게 좀 자문을 구해봤더니 이사회가 의결을 했어도 그것이 무조건 다 합법적이다, 다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수준으로 책정이 됐다, 과도하게 수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목조목 따져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주방송 측에다가 이런 문의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묵묵부답인 상황인 겁니다. 그럼 유족은 지금 바라는 게 어떤 건가요? 유족은 다시 그 합의를 그대로 지켜달라, 4가지 약속만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제발 노력해달라, 이거밖에 없는데도 그걸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제2에서도 이재학 PD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지역 방송의 문제에도 앞으로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남근 변호사, 이지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